자, 임금께서 논의를 황희정사한테 미뤘죠. 이제 그 3분의 2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 이제 좀 이따 나오고 한 6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슬슬 다시 그 폐해가 굉장히 부각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손실은 다퉈하는 이든 관계가 지극히 중대한데 다툼이 알맞음을 잃어 많이 받으면 거를왕처럼 되고 적게 받으면 오랑은 개처럼 되니 내가 심히 염려된다. 자 이제 이놈들아 니들이 반대하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조신들은 각각 그 소견을 고집해서 의논이 부산하여 따를 바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옛날 그 공법이 좋은데 시행하고자 해도 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그 이 얘기를 꺼냅니다. 대사원 이숙치 뭐 찬성 신계 찬성하는 분이죠. 이름 직책이 찬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세종대왕의 그 제안에 이제 찬성을 했었죠. 성상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손실만 다펌하는 법이 알맞지 못함이 더욱 심해졌으니 공법을 행하는 좋은 정하고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에서 바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일에 통달하지 못해서 이 오래된 법을 다 함부로 고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법을 지금까지 시행 못했는데 이제 뭐 시행을 안 한 그 폐단이 이렇게 많으니 한 1, 2년 동안 시범 사업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점잖게. 그러고서는 같은 해 5월 달에 황희 등 모아놓고서는 이제 공법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제 기준들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각 도를 뭐 3등으로 해서 경상, 전라, 충청은 상등, 경기, 강원, 황해 중등, 평안, 한길도 하등에서 상중하로 토지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토지 풍등은 그 도 행장대로 뭐 3등으로 나눠서 지난해 손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이제 잡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1769년에 나온 통계인데 도별로 세금을 걷어들인 현황입니다. 보면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뭐 반이 넘어요. 반이 넘습니다. 이게 전체 한 24만 섬, 24만 가마 정도를 이제 걷어들일 때 이제 100%라고 잡은 건데, 그럼 실제로 조정으로 들어온 거는 어느 정도냐면 보시다시피 16만 섬. 그래서 여기 한 66%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또 걷어들였을 때는 전라도가 40%가 넘는데 왜 경상도는 15%밖에 안 되느냐. 이게 뭐 그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 뭐 일본하고의 거래, 외나라와의 거래 때문에 좀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청도가 오히려 그래서 경상도보다도 더 많이 걷어들이는 나머지 2%뭐 0%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함경도와 평안도는 그냥 니들이 걷어서 니들이 써라 갖고 내려오는 라고 힘이 든다 하는 내려왔다 도로 가는 것이 더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그럭저럭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징수한세액을 소조로 상납하는 비율은 약 66%더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공법을 도입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공법을 세세하게 정하는 그런 사무실도 두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급을 나눌 거. 그러니까 토지 등급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상중하 3등에다가 상등도의 상중자는 뭐 한결에 18, 이게 소위 우리가 지금 그 누진세 적용하듯이 이렇게 차등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옛날에 10분의 1을 징수하던 것보다 되게 좀 더 가볍게 아무리 하더라도 다 부담이 좀 줄어든다 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이 또 역시 그 다음에도 또 시행을 못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시행 못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행을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각 그 도의 전세를 좀 차등이 있게 이제 감독님 풍역이 한결 같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해도 또 여름에 경상도에서 큰 물이 났다 해가지고서 피해가 굉장히 심하니 이걸 좀 봐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좀 제대로 현장 파악을 하고 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다음 하나 더 나가보면 여기에 이 세종 20년 자료인데
이 그 공법에 대해서 논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공법에 대한 얘기를 해서 경상잘로 전라 양도의 인민들 가운데 공법 이건 둘 다 완전히 다 찬성인데 공법의 시행을 희망하는 자가 3분의 2가 되면 우선 이를 양도에 시행하려니와 3분의 2에 미달한다면 기어이 강요할 필요는 없다. 바로 여기에 3분의 2라는 마법의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왜 아까 57%대 43% 거의 6대 4로 우리가 보기에는 압도적인데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았는데도 왜 황희등의 의논에 맡겨라 했는지 3분의 2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공법의 시행은 다품하는 폐단을 없애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핵심 뭐였냐면 경상도 관찰사가 이제 좀 그냥 좀 세금을 좀 면제해달라 그랬더니 예,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또 자꾸 또 면제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니들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해에는 또 경상도에서 이거 옛날 제도로 좀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야, 안 돼. 하고서 이제 딱 거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세종 23년이 되면은 충청도부터 이제 충청도에도 공법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43년 1443년 세종 25년 이제 거의 결론이 날 때가 됐습니다. 하삼도 경상 전라 충청도에 우선 공법을 그래서 금년에 하면서 그 하전 좀 떨어지는 토지를 갖고 있는 데는 한결에 두 말씩을 좀 가려서 백성이 바라는 대로 하는 게 이제 세종대왕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1443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우리 문해력 조사, 그리고 그 다음에 한글의 힘에서 이제 파악이 되지만, 이제 보셔야지 나중에 이 시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호주의 공포를 실시할 방도를 하교하고 중위에 이를 알릴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상중하 3등을 각각 3등으로 해서 합해 9등, 이게 연분 9등이죠. 그럼 전분 6등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 전품 9등 구분의 의의를 설명하고 백성들의 불만을 없애줄 것을 주시하다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중간에 정인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어리석은 백성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자 어리석은 백성이 국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내가 정인지를 시켜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의견 수렴하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결국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겠지만 그 훈민정음과 훈민정음을 창제한 배경과 많이 얘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갑질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명확히 알게 해다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종 26년 드디어 이제 아까 세종 9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면 17년 됐죠. 17년 동안 세법을 하나 제대로 세우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자, 전분 5등, 연분 9등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경무보법을 거쳐서 5등전에 1, 2등. 이 5등전에 속하는 게 또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등전을 다시 또 하나 나눠 가지고 6등으로 나눈 겁니다. 그 밑에 등급을 하나 더 설정한 거죠. 그래서 주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주척으로 재서 토지 넓고 좁은 것을 따라 동과로 조세를 거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 전분 6등, 연분 9등이라는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전품을 6등으로 나누고 연분을 9등으로 나누는 조세법을 그래서 1444년 세종 26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걸 다 이제 여기다 써놨고요. 당시 전답 규모의 통계를 보면 대호라고 해서 한 50개월 정도 치는 집은 전국에 10집밖에 없었던 거예요. 0.1%. 대부분 이제 보니까 이제 잔잔호라고 해서 5개월도 채 안 되는 300말, 그러니까 1500
1500말, 1500말 정도 생산한 게 대부분이었다는 거를 3분의 2가 넘어요. 3분의 2가 전체 농가에. 전답 통계도 또 재미있습니다. 보면 이때 임진왜란 지나자마자 보면 전라도의 이 전답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그다음에 경상도도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굉장히 더뎌요. 더뎌요. 그래서 더뎌서 이 규모는 그 임진난 전의 평결은 끝내 다시 되찾지 못합니다. 여기 1864년까지도 논밭도 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기수 교수님이 쓰신 논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군주시대의 전국적인, 자, 국민투표라고 그랬죠. 제가 국민투표에 의한 입법을 했다. 이건 대단한 거다. 이러죠. 민주적인 여론 수렴을 했다는데, 난 놀랬다. 그 다음에 세종대공법은 또 최장기론이 거의, 여기 이제 뭐 25년 이상 그랬으면 17년 이상 그 책문 한 대부터 시작했을 때 17년 이상 걸렸던 것이고, 이게 또 신기한 것은 7년에 대해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시리가 지금 갑자기 작동이 했습니다. 제왕 스스로 근대적인 조세 원칙을 추구했다. 그래서 대부분 서양에서도 그렇고 혁명이 나거나 했을 때 배경을 보면은 과도한 세금 때문에 이 공평한 조세 제도를 확립하도록 왕을 협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의회나 이런 데서 왕을 이제 억누르게 되는데, 왕을 이제 제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종대왕이 스스로 먼저 내세웠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그래서 백성을 생각하는 조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절의 제목을 애민치구라고 했었는데, 애민치구, 백성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 핵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이식위천이죠. 그래서 민유방본,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 것이다. 이게 농사직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농사직설 얘기에서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었어. 농민들이 흔히 쉽게 알도록 힘썼고, 농사에 이룰 만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밭에 일하여 농사를 힘써서 우러러 어버이를 섬기고 구보 자녀를 길러서 나의 백성 생명이 장수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한다면 거의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며 예의를 지켜 서로 겸양하는 풍속이 일어나서 시대는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함께 태평시대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관자의 사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사랑을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동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건 각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KBS 역사 스페셜이 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었나 본데, 그게 또 무슨 저작권 문제로 또 오늘 저한테 메일이 하나 날라왔네요. 그거 아마 지워졌을 겁니다. 어쨌건 이게 참고자료로 썼던 겁니다. 이 세 개 동영상,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저한테 제일 큰 참고 자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으로는 오기수 교수님의 세종대왕의 조세사상과 공법연구가 이 아까 그 자료에 요약본이 테이블이 표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오기수 교수님은 또 이제 세종공법이라는 책으로 아주 두터운 책으로 이 마무리를 지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세종대왕의 세법개혁과 국민투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